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호흡기 질환인 파라바이러스까지 유행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파라바이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사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라바이러스 하면 참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파라바이러스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파라바이러스 정식 명칭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렇게 네. 이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호흡기 질환이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아들이 90% 이상 감염되는 걸로 이제 조사를 됐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독감과 감기와 비슷한 어떤 상기도에 감염되는 상기도라는 것은 이제 기관지 후두 기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 입, 목, 기관지, 폐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관지 위에 그러니까 코라든지 뭐 인후라든지 이렇게 목 쪽에 이제 주로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고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두통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소아에게는 주로 이제 후두염을 유발하고 네. 또 이게 성인에게는 면역 저하를 이렇게 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좀 생소한데 그동안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와 같이 이제 그 4급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이제 분류돼서 관리해 왔는데 사실 그동안은 사실 좀 이렇게 생소한 어떤 그런 네.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복기를 한 2 내지 6일 정도 걸리고요. 감염증 원인은 사실 이제 비말로 튄다든지 접촉한다든지 다른 어떤 바이러스 감염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고열이 굉장히 지속되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어떤 그런 증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열이 굉장히 한 4, 5일 정도 지속되고 또 콧물, 기침, 가래, 인후통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각이라든지 미각을 잃어버리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진행이 오래되면 같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른 증상으로 또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구토 증상이 난다든지 또 굉장히 목이 칼칼해서 끊임없이 기침이 난다든지 낮이 심할 경우는 쇳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어떤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비슷한 부분이 좀 네, 많은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그럼 파라바이러스의 발생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9월 30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제 그동안 감염증 환자 그다음에 이제 발생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6세 이하 영유아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네. 또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영남 지역에도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의료기관 이제 219곳을 이제 중심으로 표본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 전체적으로 1년 연중을 따져서 36주, 그러니까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죠. 36주에 16명이던 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한 주가 이제 거듭되면서 거의 배 이상이 이제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9월 셋째 주죠. 9월 셋째 주 이제 9주가 되던 해에는 117명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기간에 6세 이하의 영유아의 감염률을 보면은 대부분 95%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영유아들이 감염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시도별로 봤을 때는 경북에서 이제 15명, 부산에서 28명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영남에 집중적으로 나왔고 의원급 의료기관 검체 감시 결과에도 부산은 이제 33.7%, 경북에는 43.2%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좀 많이 했던 리노바이러스 별도로 호기 감염 질환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이루는데 올해는 이제 파라바이러스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사실 이게 봄철에 유행하는데 가을철에 유행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네.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많아지고 접촉이 많아지니까 이런 어떤 호기 질환, 새로운 호기 질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파라바이러스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파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아동병원 의사들의 이제 전문가잖아요. 이제 네. 전문의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치료제가 없다. 파라바이러스도. 지금 이제 똑 부러진 이 약을 처방하면 된다, 이 주사를 맞추면 된다는 게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아까 이제 어제재 기자께서 이제 정상과 관련해서 이제 비교적 소상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이제 특히 영유아가 오면 이제 감기와 같은 처방, 뭐 수액 또는 이제 뭐 해열제 이런 정도를 일단 보편적인 이제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현재 병원도 그렇고 이 각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대처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네. 이게 성인의 경우에는 뭐 큰 증상이 아니면 그냥 감기같이 살짝 앓았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제 영유아죠. 네. 영유아들은 아직 이제 면역 체계도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어떤 외부 질환 이런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또 이제 특히 영유아는 이제 후두염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발현이 되어서 이제 뭐 증상이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런 차도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런 영유아를 이제 이 키우는 부모들, 엄마들의 경우는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병원은 데리고는 가는데 막상 가도 이 뭐 아동 전문의는 뭐 명확한 똑부러진 치료법은 없다. 그래서 뭐 보편적인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증상이 좀 있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이제 확실히 이것이 파라바이러스다 뭐다를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제 검사를 하면 우리가 그 이 코 안에 PCR 검사를 해서 검체를 채취하잖아요. 네. 아주 깊이 밀어 넣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들도요. 물론 저도 뭐 2번이나 해봤지만 성인들도 순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깊이 밀어 넣거든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근데 영유아에게 그걸 밀어 넣어서 그런 식으로 검체 채취를 한다면 안 아픈 애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관심도 되고 또 이 부분은 비급여 항목이에요. 이런 검사는 다시 네. 말하면 보험공단으로부터 해서 이 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제법 높아요. 검사를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험 비용대로 들어가고 이 영유아한테 그런 PCR 검사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거리의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방역 수칙을 어쨌든 뭐 최대한 지키면서 또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니까 영유아에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어쨌든 뭐 본인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제 증상이 심각하면 입원까지 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예 심각하면 아예 뭐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해서 입원을 하게 하거나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미하면서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이런 거죠. 네네. 우리 그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정말 뭐 열이 심하고 고열이고 심각하고 하면 그럼 뭐 본인이 어쨌든 뭐 검사를 하거나 하는데 적당히 지나가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코로나에 확진돼도 입원을 할 병실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그 맘 카페 있죠. 엄마들이 네.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뭐 교육, 의료 뭐 이런 걸 이제 소통하는 맘 네, 카페 네. 뭐 회원수 엄청나잖아요. 이제 맘 카페에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어떤 뭐 부모의 경우에는 정말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도 아동 전용 전문 입원실 갖춘 데가 몇 개 없습니다. 대구 경보만 해도요. 이제 뭐 대학병원급인 5개나 있지만 소아 아동 전문 입원실 있는 병원이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실도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정상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입원을 시키고 부모는 또 본인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주로 요즘 또 맞벌이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집에 데려가서 집에서 적당하게 간호간병을 해줘라고 의사가 진단을 하면 애는 데리고 오는데 그럼 집에서 누가 또 간호간병을 해줘요? 부모 또 맞벌이 일을 나가야 되는데. 또 양육 문제가 그러니까요. 생기네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아기들을 또 이제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 자칫 또 이제 더 커지게 되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로서 마음이 좀 굉장히 답답하죠.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봐서 이게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엄마 입장에서는 간호간병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더구나 뭐 어른하고 다르잖아요. 영유아잖아요, 영유아. 영유아는 몇 살입니까? 보통 우리가 아주 뭐 6살, 5살 요까지 아주 태어난 영아부터 해서 유아인데 이런 애들 케어하려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2배, 3배 이상의 신경이 더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럴 전문 병원이 없다는 거. 우리 지역만 해도.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데, 뭐 수도권은 조금 낫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지역의 경우는 이제 소아, 아동, 청소년 좀 있는데, 영유아 전문 병실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는 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 파라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또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여러 전염병들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의사들은 올 겨울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이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경고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생소한다는데 트윈데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를 뒤덮어서 이제 팬데믹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트윈을 2개의 그 질병이 유사한 질병을 동시에 감염되는 것을 트윈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코로나19와 독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파라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감염되는 사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굉장히 그 과중 업무 때문에 보건 인력들이 공공의료기관의 보건 인력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보건 인력들이 공백, 또 이제 그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가지고 병상 부족 이런 어떤 의료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감염병, 질병을 가지고 입원 환자들이 생기면은 굉장히 막 감염자들이 또 이제 이게 비슷한 어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환자가 뒤섞인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동시에 두 가지 이제 증상을 동시에 이제 감염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 감당 못하는 사태가 네.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은경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이제 지난 9월 28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가지의 이제 그 바이러스의 동시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벌써 3건이나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겨울철 앞두고 10월달, 11월달에 조기에 뭐 고령이라든지 영유아 이런 부분들은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상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미국은 역대에 보면은 이제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망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제 마스크를 쓴다든지 개인 수칙을 지키는 바람에 독감에 이제 많이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 면역이 이제 떨어지니까 원래 독감으로 병을 찾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극히 이제 굉장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독감 백신을 맞아라라고 굉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 이제 팬데믹, 이제 트윈데믹에 대비해 가지고 10월 또 11월 내년 3, 4월까지 이제 계속 이제 유행이 한 2차례 정도 되니까 미리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 왜냐하면 이제 예방 백신을 맞고 또 잠복기가 있으니까 미리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료 체계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감염됐을 때 어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도 이제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클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 12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백신 접종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요.
네네. 워낙 그 유명한 그 제약회사죠. 다국적 제약회사. 우리도 지금 맡고 있는 네. 그 화이자라는 회사하고 이제 독일의 바이언테크라고 하는 뭐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야말로 5세에서 11세, 12세 미만이죠. 이제 네. 5세에서 11세까지의 이 임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진행형이고 어쨌든 이 진행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결과는 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유럽 의약품청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식약처가 있죠. 이제 네.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인가하고 허가하고 하는 이제 기관이죠. 유럽 의약품청에 이제 이 화이자와 이 바이온테크 이제 그 독일 회사가 5세에서 11세까지 임상 테스트 그 결과지를 지금 이제 임상 승인을 위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EU 쪽에서 먼저 이것이 승인이 떨어지면 또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제 또 활용이 되겠죠. 이게 뭐 우리 활용이 확정이 되면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제 12세 이하의 우리가 이제 이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받아서 이제 우리도 접종을 하게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신 상황 마찬가지는 18세 이상 성인들 우리 다 맞추고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지금 접종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18세 이하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12세 이하 완전히 이제 아직은 어린이죠.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임상 테스트 결과에 의한 이 약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화이자하고 이제 그 독일의 이제 바이온테크 두 회사가 2,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상 진행한 결과를 지금 이제 그 제출해놓고 승인이 될까 말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걸 맞춰야 되니까 네. 이 임상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이제 뉴스를 우리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예.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영유아 호흡기 질환과 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부터. 실제로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우리나라의 이제 질병관리청 공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감염되는 그 자체로 이제 그 위험성보다는 다른 어떤 만성 질환과 이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아까 이제 기 박사님께 언급했듯이 12세 이하 예를 수두라든지 다른 어떤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예방 급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사람들이 독감에 이제 그 감염되는 것을 이제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윈데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합병증 유발 원인인 어떤 호흡기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겨울에 이제 유행하기 전에 지금 현재 10월 달 이 시기에 백신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그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게 파라바이러스 경우 뭐 지금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가 방역 플러스 자기 관리 네. 일 수밖에 없다. 이제 자가 방역은 이제 코로나 방역에서 우리가 워낙 많이 이제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자 이거는 뭐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될 정도고. 이제 파라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오늘 현재 이 주제와 놓고 봤을 때 이제 영유아들에 대해서 그 근심이 가장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영유아한테 뭐 어린애한테 네가 관리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이제 부모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뭐 어쨌든 육아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야말로 자기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라바이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